2022년 하반기까지 이제 네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금 이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3년 1월 1일이 되면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23년 1월 1일이 되면 증여 취득세가 올라가 버려요.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증여를 했다면 내년보다 올해 하는 게 낫겠죠. 아, 네,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올해 7월에 새로운 세금 정책이 나왔는데 이제 네네. 이것만 알아도 남들보다 좀 세금을 네네. 덜 낼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좀 크게 바뀌었을까요? 7월 달 나왔던 게 이제 종부세인데 네. 종부세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촬영날 기준으로 해서 일부만 통과가 됐어요. 일단 뭐가 됐냐면 종부세 일시적 이주택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사로 인한 대체주택, 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종부세 주택수 할 때 빠진다. 근데 이게 또 양도세는 또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종부세에서만 빠지는 종부세에서만 거네요. 빠지는 거예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령자 그 납부를 좀 유예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해당되시는 분들만 하니까 일시적 이주택을 이제 좀 보셔야 되고 네. 종부세는 어찌 됐든지 간에 장기적으로는 낮아질 거다. 그리고 11월 달에 공시가격도 개편이 또 되니까 네. 반드시 여기에 대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지금 수중에 딱 하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세금을 어떻게 좀 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무조건 나와요. 재산세. 재산세는 무조건 나오는데 그 재산세가 시작이 공시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정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4월 달에. 네. 보통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 공시가격이 대략 70%는 한 7억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 7억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정해지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공정시작가격별로 60%를 때려요. 아, 그럼 76에 40에 4억 2천 되죠. 네. 그 4억 2천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곱하고 해가지고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재산세는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재산세 절세라는 부분이 방법이 없나요? 아, 공동명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용도 없고 네. 유일한 방법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돼. 아, 그런데 네. 아파트는 지금 등록이 안 안 되잖아요. 되죠. 게다가 등록이 된다 해도 두 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재산세 줄이고 집을 두 채 사야 돼요? 아, 말이 안 그건 되잖아요. 아니죠. 네. 말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미 없기 때문에 그냥 내는 거다. 그래서 7월달, 9월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가 관건인데 네. 종부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부부 합산, 세대 합산 이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했다가 위헌 판결 받았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때 남편, 아내 그냥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아, 다 개개인이 되는 건가요? 네네네. 그래서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그냥 다 더하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6억을 빼줘요. 근데 이거를 이제 9억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 아닌데 통과 안 되고 있어. 자, 어쨌든 이제 6억에서 이제 9억으로 되면 이제 부부 공동명의 하면 9억, 9억, 18억이니까 오, 네. 생각을 해봐요. 1주택 공동명의면은 18억까지면은 거의. 나누기 0.7 역산해 보면 거의 한 25억? 네. 30억? 그러니까 1주택자는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와, 웬만하면 네. 종부세 부담은 없겠네요. 안 나와버리죠. 네. 자,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공시가격에서 6억 혹은 9억을 빼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11억. 그리고 이제 이 12억을 이제 내년에는 12억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1억 올라가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올해 한시적으로 14억까지 3억을 더해서 14억까지 하려고 해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지금 야당이. 아, 여기에 대해서. 그것도 통과가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아. 안 된 거죠. 그러면은, 뭐 저도 이제 갑자기 왜 14억이지? 이건 좀 네. 약간 생뚱맞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에 너무 많이 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돌려주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이번에 좀 덜 내라. 그럼 네. 내년은 왜 12억이냐? 왜 12억으로 해야 되냐면 이걸 다 통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양도세도 고가주택 12억, 그리고 임대주택 고가주택 12억, 종부세 12억 다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종부세는 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수가 1주택이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만약에 내가 이제 다주택 상태라면은 그때는 이제 이 세제 개편된 걸 보고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집을 팔 때 내야 되는 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는데 네네. 뭐 이사 날짜가 맞지 않거나 또는 상속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자, 양도소득세에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일시적 주택 비과세. 거의 이거는 뭐 국민절세법이지. 네. 자, 우리가 1번 주택을 사요. 네. 그리고 2번 주택을 갈아타요. 그리고 1번 주택을 그냥 곧바로 매각하면서 2번 주택 갈아타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 그대로 잠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2번을 먼저 사놓고 1번을 이렇게 팔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제 이때는
좀 심플해졌어요. 음. 그냥 3년 아니면 2년 안에만 팔면 돼. 3년 아니면 2년. 아. 자, 그러면 내가 신규 주택 2번 주택을 살 때 네. 그때가 중요하거든요. 신규 2번 주택을 살 때 둘 다 조정이다. 규제 지역이다. 네. 그러면 2년 안에 팔아야 돼요. 종전주택을. 아. 근데 기존에는 1년이지 않았어요? 1년이었어요. 아. 기존에는 1년이고 1년 안에 전입을 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1년 안에 팔았는데 전입 안 해서 비과세 날려서 1억 3천 낸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또. 그게 이제 그냥 2년 안에 팔고 당장 전입은 안 해도 돼.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내가 조정에서 조정으로 갔죠. 그럼 2년 안에 팔면 되죠. 네. 당장 전입은 안 해도 되죠. 네. 근데 나중에 얘를 1주택 비과세 받고 싶죠. 그럼 거주해야 되나? 거주해야 되잖아. 네. 근데 전입은 안 해도 되니까 거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 아. 은근히. 그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된다. 일단 시간이 바로 입주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죠. 추후에 취득 당시 조정이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2년이고, 만약에 내가 2번 주택을 샀는데, 뭐 종전이 비조정으로 바뀌었다거나, 네. 2번을 사는데 얘가 비조정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이 있으면 그냥 예전처럼 3년 안에 팔면 돼요. 3년 안에. 3년 안에. 내가 어떤 걸 매수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전에 매수했을 때 조정이었지만 그렇죠. 얘가 만약에 비조정 바뀌어버렸어. 바뀌고. 땡큐지, 그러면. 네. 땡큐지. 자, 그래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럼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라. 집값 떨어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양도세 뭐 중과를 한시 배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핀셋처럼 이렇게 좀 완화할 수가 있는데, 네. 규제 지역을 아예 해제해버리잖아요. 그럼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정부 입장에서 좀 신중할 것 같다. 물론 그런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구 수성구를 왜 묶어놓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물량도 그렇게 많은데. 나머지는 다 풀렸죠. 나머지 다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완전 불씨를 네. 아예 그냥 나는 가만 못 보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양도 기간이 네. 이제 풀리니까 이사를 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성급하게 가지는 않아도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약간 완화가 됐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늘어났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너무 지금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어요.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도 되고 또 다 그냥 언론에서도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동요될 것 같은데 저도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리할 필요 없다. 좀 느긋하게 좀 보자. 2022년 하반기까지 이제 네네.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금 이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네. 23년 1월 1일이 되면 바뀌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23년 1월 1일이 되면 증여취득세가 올라가 버려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증여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3.5% 아니면 12%로 정해져 있는데 네. 다주택 같은 경우에는 12% 가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득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매 거래를 해요. 그럼 이거 유상 거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특수관계자면은 증여를 주잖아요. 증여나 그쵸. 상속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무상거래라고 그래요. 무상거래는 시가표준액으로 가는데 그 시가표준액이 아까 나왔던 공시가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엄밀히는 다른데 그럼 내가 네. 10억짜리면 7억 정도 되겠죠. 70% 정도 되는 거죠. 대략. 네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네. 자, 그럼 난 7억에 대해서 증여취득세를 내면 끝났는데 내년 1월 1일이 되면 시가 인정액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6개월 이내, 뭐 3개월 이내 뭐 유사매매사례가 감평가 그런 걸로 그냥 적용해버려요. 그러면 10억짜리면 거의 한 9억 5천 이게 가버릴 거예요. 실거래랑 비슷하게 그쵸? 돼버리는 거네요.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과세당국의 정보 파악 능력이 이제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거든. 네네.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증여를 했다면 내년보다 오래 하는 게 낫겠죠. 네,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여를 하고 나면 특수관계자, 배우자 직규준비석 같은 특수관계자한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수관계자한테 증여를 하면은 가급적 5년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 왜 그러냐면 증여를 하고 나서 5년이 안 돼서 짧은 단기간에 곧바로 팔아버리면 양도 차익을 꽤 많이 줄여버리거든요. 그렇죠. 2억짜리를 6억이 되니까 증여를 해버려요. 그럼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증여세 한 푼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 10억 정도에 팔아버리면은 10억에서 6억 빼는 4억에 대해서만 양도세 내면 되잖아요. 이거는 조세 회피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5년 가지고 있어라. 그게 이제 2월 과세. 네. 근데 이게 내년에 되면은 10년으로 늘어나. 10년으로 늘어나요? 네. 물론 아직 이것도 통과 안 됐어요. 네네. 자, 그러면 이걸 봐도 올해 증여하는 게 낫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내가 증여를 할 건데, 증여를 보통 이제 자녀한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때도 조건이 뭐냐면 자녀가 가급적 소득 능력이 돼야 돼요.
소득 능력이 없거나 특히 미성년자면은 조금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물론 세금 다 내고 내가 다 해주면은 떳떳하게 하면 상관이 없지만,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집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봤었던 보유세 내야 되죠. 그렇죠. 역전세 받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소득 능력 있는 자녀한테 내가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세 채가 있어. 근데 이 중에 적당한 거를,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만, 적당한 거, 네. 자녀의 소득 능력도 있고, 네. 너무 좋은 거 주면은 얘가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거를 이제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적당한 거 증여해서 네가 이거 가지고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차익을 불려서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가 적당히 가지고 있다가 불리려면은 10년 후가 낫겠어요? 5년 후가 낫겠어요? 5년 후가 낫겠죠. 그쵸. 정말 좋은 거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게 좋고, 증여하기에 제일 좋은 시기는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금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묻어가서 내가 감평가를 낮춰가지고 증여세를 낮춰서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모든 4가지, 5가지 조건을 다 결합하면 교집합을 하면 언제가 나와요? 22년 12월 30일까지로 딱 답이 나오잖아요. 네. 증여취득세, 2월 과세, 상생임대, 네. 금매, 시장 네. 분위기.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게다가 거예요. 지금 매수세도 없잖아요. 땡큐지 뭐, 매수세 없는데. 게다가 난 보유세도 줄이고. 금액이 좀 큰 주택이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네. 물론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투명하게 이제 세금 신고 잘 하시고, 네. 꼭 세무사님 상담 받고 하셔라. 그게 안전하고, 이제 이왕이면, 별도 그 세대 구분이 가능한 자녀. 왜냐면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면 세대 분리가 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죠. 세대 분리가 어차피 안 돼요. 일단 자녀와 한 집에 사는 경우라면, 네. 세대 분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상관- 방법을 네, 안 쓰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막 증여를 알아보고 계신 그 세대 분리 가능한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을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받아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꽤 많이 할 수 꼭 필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